전 남편은 미안하다는 쪽지 한 장을 남긴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자영업을 하던 남편은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졌고 그 빚이 계속 불어나자 아내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린 건데요. 그때부터 아내는 어린 아들을 키우며 남편의 빚을 대신 갚고 있지만 건강도 좋지 않고 이자는 계속 늘어나 혼자 감당하기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권자들이 아내를 찾아와 5살 아들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빚을 빨리 갚으라고 협박을 하는데요. 그동안 남편을 기다려온 아내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남편과 헤어져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사업 실패 후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 이혼을 하려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만 하면 아내는 남편의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이 사업 실패 후 집을 나간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4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남편은 이제 자영업을 했는데 아내는 남편 사업이 잘 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 10년 차고요. 이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아내는 전업주부예요. 그야말로 어린 또 돌쟁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세 식구가 단란하게 살았고 결혼 이후에도 넉넉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됐고 이 부인은 잘 되고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최근부터 남편이 좀 얼굴도 어두워졌고 술을 먹고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걱정이 된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 있느냐? 그러니까 남편은 별일 아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쪽지 한 장 남기고 남편이 사라진 겁니다. 미안하다. 내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올 테니 기다려달라. 이런 이제 메모였죠. 그리고 남편은 그 후에 연락이 두절됐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은행빚, 사채빚, 이 집까지 다 넘어가게 생긴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아내와 어린 아들만 있는데 이제 드디어 빚쟁이가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거덜이 나 있던 상황이고요. 부채가 4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우리가 사면 초과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떠난 상황에서 자기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돈도 벌어야 되는데 남편의 연락도 안 돼요. 근데 더군다나 뭐냐면 빚독촉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혼자 감당하기 정말 어려웠을 것 같군요. 게다가 아들이 갓 돌을 지났으니까 엄마 손이 진짜 많이 갈 네. 때죠. 정신도 없을 때 이런 일이 갑자기 터진 거고 대책도 없이 남편은 떠났습니다. 미안하다 한마디를 남기고 아내가 상황 파악을 했는데 수준이 조금 더 컸어요. 단지 돈이 얼마가 빚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살고 있는 집 담보로까지 다 대출을 받아가서 여유 자금을 끌어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었습니다.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맡기고 본인이 일자리에 나서서 돈을 벌지만 당연히 역부족이죠. 갑자기 직업전선에 뛰어들어 돈을 번다고 해봤자. 하지만 아내는 집만큼은 지켜야 어떻게든 털을 잡고 살아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게 3년째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남편은 아무런 소식이 없고 그냥 이 여성은 계속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군요. 남편이 책임지지 않고 그냥 도망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채권자들은 진짜 자기 돈 받아내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예, 아들 그렇습니다. 이름까지 동원하면서 협박을 해왔다고 해요. 아마 이 여성분이 직장 얻고 여기저기서 구해가지고 일부 빚은 갚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결국 살고 있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를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했는데 어찌 알았는지 일부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빚을 갚지 않으면 아들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5살인데 아빠 얼굴도 제대로 지금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들이 와서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빚은 차지하고라도 불법 채권 추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자체로 이 채권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경찰에다 적극 신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어찌됐건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시부모님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좀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시부모님도 아들의 현재 소재를 모르고 있으며 또 그쪽 상황도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을 해결해 줄 여력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3년간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어렵고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일이 있어야 되고 미래가 꿈꿔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 보면 이제 절망밖에 남지 않은데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건데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초기에는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몇 차례 전화가 와서 받으면 남편이었다고 해요. 몇 차례 통화를 했지만
최근 2년 내로 연락은 완전히 두절입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지금 실종 신고를 해놓고 있는데 찾았다는 연락은 뭐 경찰로부터 온 적이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점을 보자고요. 첫 번째,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리 전업주부이지만 아내와 배우자와 한번 상의 없이 이런 일을 맞닥뜨리게 한 것, 이건 큰 잘못인 것 같고, 예. 두 번째 뭐냐면은 정말 밖에서 사업하는 게 전쟁이죠. 근데 이 아이 키우는 아내가 걱정할까 봐 혼자 그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집에서는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되면 본인이 혼자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자가 가족들에게 들이닥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 이 아내분이 답답한 겁니다. 아유, 이 아내가 이렇게 3년 동안 산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사연 보내주신 아내분의 궁금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빚 남긴 채 사라진 남편, 이혼 사유 될까요? 남편이 실종 상태인데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남편이 그 얘기했어요. 빚만 남기고 도망가고 나서 내가 돌아오겠다라 얘기했지만 실제 돌아오지 않고 빚만 떠안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우선 빚을 떠안은 건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예. 남편의 개인적인 빚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고통을 받을지 몰라도 그 아내가 그 빚의 채무자인지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그건 넘어가서 일단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느냐, 즉 남편에게 법률상 정하고 있는 잘못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점 또는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점만으로 이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건 그것만으로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법을 보면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즉 악의의 유기라고 하는데요. 좀 나쁜 의도로 이제 버리고 이제 간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느냐? 이게 과연 악의인지가 약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떠난 것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그다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3년 이상의 생사 불명도 이혼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떠난 지는 3년이지만 그동안 전화 통화를 통해서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긴 했거든요. 그럼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진 않았어요. 그럼 이것도 생사불명, 3년 이상의 생사불명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일반 규정이 있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예. 기타 조금씩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지만 이거를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혼을 원할 경우 법원의 이혼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판단인데 만약에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이혼 사유가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혼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될까요? 그러면?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혼 사유는 될 수 있는데 재판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재판하려면 상대한테 이 재판 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공시송달 절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공시송달은 뭐냐면 이 상대방의 장소나 이런 장소를 모를 때 법원에서 게시를 절차, 뭐 간보 이런 데 게시를 하고 도달된 것으로 2주 정도 지나면 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이 진행되는 게 공시송달 절차입니다. 이 경우는 정말 남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사는 뭐 살아 있는데 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이제 남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절차, 공시송달을 거쳐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손 변호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남편의 빚을 아내가 떠안느냐의 문제라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거냐, 받을 수가 있는 거냐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채권자가 아내를 대상으로 돈을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불법적인 추심의 가능성이 예. 상당히 커 보여요. 물론 구체적으로 지금 사안 우리가 받지 못했습니다만 보통 이런 경우에 아내에게 그 연대 보증을 예. 이제 강요하거나 또는 아내 몰래 하거나 또는 아내의 동의를 구해서 연대 보증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연대 보증인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록 형식적으로 연대 보증인이지만 실질적인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를 한번 그 법 규정을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만약 그런 것도 없다면 남편이 진 빚은 남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아내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계속해서 시달림을 당한다면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설령
일부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책임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채권 추심법이 있습니다. 이게 정식 명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복준 교수님이 언급하신 그 법률인데요. 이 가족 등은 이제 법적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배우자는 관계인에 포함되는데요. 네네. 이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게 금지됩니다. 즉 채무자, 즉 남편이 어디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 이외의 연락은 금지가 되고요. 이걸 어긴 경우에 범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이 사안은 아들 이야기하면서 협박을 했잖아요. 이거는 폭행이나 협박행위 금지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고지하고요. 네. 그리고 또 김복준 교수님이 언급대로 그냥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이런 거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따라서 예. 공권력에 빨리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지금 아까 뭐 공시송달을 통해서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연락이 안 된 지가 2년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이혼 조건 중에 하나가 3년 지나면 이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는데 연락이 두절된 상태가 3년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사 불분명 네. 3년입니다. 그리고 아. 입법 내에 따라서는 별거가 오래되고 뭐 이래 되면 자동 이혼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뭐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가출한다 하더라도 자동 이혼은 성립하지 않고요. 이혼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야지만 가능한 네. 상황이고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뭐 손수업에서 다 얘기를 했지만 혹시라도 본인이 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정도면 예. 개인 회생이나 뭐 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맞아요. 게 너무 부담스럽다면 네네. 앞에 얘기했던 거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남아 있다면 파산 절차를 이용해서 이 채무에 대해서 좀 빠져나가는 게 예.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이혼 사유가 되고 또 하나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채무에 관련해서는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만약 혹시나 자기께 혹시께 맞다면요? 맞다면 예. 이렇게 하는 법적 과정을 좀 밟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